롯데 자이언츠의 오프시즌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FA 시장이 요동치는 동안 롯데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침묵은 단순한 소극적 행보가 아니라 구단 철학이 담긴 선택이었다. 그러나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선택은 곧 비판의 대상이 된다. FA 패싱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더 무겁게 들린다.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롯데는 이미 하나의 질문을 떠안았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유격수는 뇌하의 중심이다. 수비 범위, 판단력, 리더십까지 요구되는 자리다. 박찬호라는 검증된 자원이 시장에 나왔고 롯데는 가장 먼저 이름이 오르내린 팀이었다. 현장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발을 뺐다. 이 선택은 단순한 미영입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한 선수에게로 향했다. 그 이름이 바로 전민재다. FA 대신 내부 자원, 육성 노선의 상징. 전민재는 롯데가 선택한 해답이다. 하지만 해답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트레이드 성공 사례로 불렸던 지난 시즌은 출발점일 뿐이다. 이제 그는 가능성이 아닌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 주전으로 남을 자격, 그리고 FA를 포기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전민재는 2024년 11월 2대 3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에 합류했다. 당시 평가의 중심은 즉시 전력이 아닌 활용도였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자원, 벤치의 두께를 보강하는 카드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자 예상은 빠르게 빗나갔다. 전민재는 캠프부터 안정적인 수비와 타격 밸런스를 보여줬고 김태형 감독은 점점 그를 유격수 자리에 고정시키기 시작했다. 결과는 분명했다. 전민재는 단순한 대체 자원이 아니라 주전 유격수로 시즌을 끌고 가는 핵심 전력이 됐다. 100일 경기 출전은 상징적이다. 이는 롯데 유니폼을 입고 치른 커리어 최다 경기수다. 331타수 95안타, 타율 0.287, OPS 0.715는 리그 평균 이상이며 하위 타선에서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수비에서도 숫자는 말해준다. 726 3분의 2이닝. 팀 내 유격수 최다 소화 이닝이다. 이는 단순히 기회가 많았다는 의미를 넘어 감독의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다. 그 결과 전민재는 올스타전 선발이라는 보상을 받았다. 트레이드 직후 연착륙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그의 첫 해는 분명 성공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는 복덩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 모든 수치는 동시에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이 성과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숫자 뒤에는 항상 맥락이 있다. 전민재의 2025 시즌은 완주가 아니었다. 5월 헤드샷으로 인해 전열에서 잠시 이탈했고 8월 말에는 왼쪽 내복사근 부상으로 다시 빠졌다.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은 아니었다. 경기는 많았지만 풀타임 주전이라 부르기엔 끊김이 존재했다. 특히 수비에서 드러난 16개의 실책은 고민을 남긴다. 이닝 대비 적지 않은 숫자다. 시즌 중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판단력과 송구 정확도에 영향을 미쳤다. 바로 이 지점이 FA 유격수와의 가장 큰 차이다. FA는 가능성이 아니라 검증된 지속성을 의미한다. 박찬호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실력 이상의 안정감이다. 풀시즌을 책임질 수 있는 몸 상태,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위기 관리 능력. 롯데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대신 전민재에게 맡겼다. 즉, 롯데의 선택은 전민재의 성장 곡선 위에 세워져 있다. 2026 시즌은 연착륙의 연장이 아니다. 이제는 반복 가능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출전 경기 수가 아닌 시즌을 관통하는 안정감이 필요하다. FA를 패싱했다면 그 공백은 내부 자원이 메워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 전민재가 있다. 전민재에게 이번 시즌이 더 무거운 이유는 경쟁이 단순한 내부 경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곧 FA를 선택하지 않은 구단의 판단을 대신 증명해야 하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젊은 자원들의 도전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다. 이호준과 한태양은 수비 범위와 민첩성에서 강점을 지녔고 김세민과 박찬영은 캠프와 퓨처스리그에서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언제든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전민재에게 요구되는 것은 명확하다. 하이라이트 장면이 아니다. 매 경기 반복되는 안정감이다. 실책을 줄이고 불필요한 동작을 최소화하며 팀 수비의 흐름을 끊지 않는 유격수. 김태형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 역시 여기에 있다. 한 경기의 반짝임보다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민재가 출국일 레이트실에 남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 이번 시즌은 기회가 주어지는 해가 아니라 자리를 지켜야 하는 해라는 것을. 이제 전민재의 모든 선택은 주전 유격수라는 이름과 함께 평가된다. FA를 선택하지 않은 팀은 결국 결과로만 말할 수 있다. 과정은 설명이 되지만 성적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롯데의 FA 패싱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유격수 자리가 시즌 내내 안정된다면 이 선택은 육성 기조의 성공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FA를 포기한 이유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전민재 개인의 시즌은 그래서 팀 전체의 흐름과 직결된다. 그가 유격수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킨다면 롯데는 다른 포지션 운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유격수에서 불안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투수진과 전체 수비로 번진다. 2026 시즌은 전민재에게 단순한 성적 경쟁이 아니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FA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팀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는 과정이다. 대만 타이난 스프링 캠프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평가는 시즌 초반 연전, 체력이 떨어지는 여름, 그리고 승부처에서 이뤄진다. 그 순간마다 전민재는 다시 묻는다. 롯데의 선택은 옳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그라운드 위에서만 완성된다. 롯데 자이언츠의 2026 시즌은 이미 질문과 함께 시작됐다. FA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다. 전민재는 그 해답으로 선택받았다. 지난 시즌 그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전 유격수로서의 이유, 그리고 롯데가 FA를 포기해도 괜찮았다는 확신을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해야 한다. 2026 시즌 전민재의 플레이 하나하나는 단순한 개인 성적이 아니다. 롯데의 전략, 철학, 선택을 설명하는 장면이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롯데의 FA 패싱, 과연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전민재는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와 KBO를 둘러싼 뜨거운 이슈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